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 생겨, 두 번째는 얼마나 세게 생겨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일 때 합성 자기장 어떻게 구해? 요거 세 가지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드는데 이때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도선의 모양에 따라 달라. 그 중에 첫 번째 도선의 모양이 직선 도선이야. 그러면 이렇게 직선 도선이 있을 때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I만큼 흐르면 위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이 주변에 생긴 자기장 방향이라서 막대도선이 있고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은 이 막대기를 부드럽게 감는다 생각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변의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자기장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그랬을 때 방향을 설정했으니 거기에다가 이제 어느 쪽에다가 나침판을 놔도 내가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던, 여기다 놓던, 여기다 놓던 나침판의 N극 방향은 접선 방향이니까 이쪽이 N극이 가리키는 실제 방향이야. 그랬을 때 여기를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했을 때 기역, 니은, 디귿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야? 라고 하는 직선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로 계산하니까 기역은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R, 여기는 2R, 여기는 3R 이렇게 놓는다면 얘는 R분의 KI만큼의 자기장, 얘는 2R분의 KI만큼, 얘는 3R분의 KI만큼의 자기장이 생겨. 그랬을 때 얘네들의 자기장의 세기 비율은 6대 3대 2로 보는 게 맞아.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직선 도선이 아닌 원형 도선이거나 또는 세 번째 솔레로이드일 때, 원형 도선일 때는 이렇게 생겨, 솔레로이드는 이렇게 생겨. 그랬을 때 이때 자기장 요 얘기잖아. 그랬을 때 전류가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자,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얘는 이렇게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가서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겠지. 그랬을 때 곡선 도선인 원형과 솔레로이드에서는요 반드시 안쪽과 바깥쪽이 생기는데 우리 손 이렇게 했을 때, 자, 실제로 전류는 곡선 도선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내 손가락이 이때는 전류 방향이다,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안쪽 자기장 방향을 가리켜 이렇게 보는 게 맞아. 그랬을 때 우리가 내 손가락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감으면 안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표시. 그럼 바깥쪽은 무조건 거꾸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이렇게 생기는 게 맞아. 그쵸? 자, 솔레로이드는요 막대기에 있는데 전류가 보이는 선에서 내려가니까 내 손가락 내려야 돼. 그럼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안쪽 자기장이니까 안쪽 자기장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그럼 바깥쪽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 네가 안쪽과 나란한 선에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을 때와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을 때 N극 방향 놓을 때, 여기다 놓으면 N극 방향 이 방향, 여기다 놓으면 N극 방향 요 방향 이렇게 된다고. 되겠어? 자, 그래서 방향 설정이 됐으면 자기장의 세기 구해야 되는데 직선 도선이 아닌 원형 도선에서도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똑같이 R분의 KI인데 상수값만 달라.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만 달라서 얘는 K2-NI로 구하는 게 맞아서
상수값이 그때그때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상수도 한번 주어졌지만 실제로 상수는 직선일 때보다는 원형일 때보다는 솔레로이드일 때 상수값이 더 커. 요 정도만 기억해도 무방해.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과 세기를 제대로 구할 수 있으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다고 쳐. 하나 이 방향으로 흘러, 얘도 이 방향으로 흘러. A하고 B야. 둘 사이에 됐어. 여기는 I만큼, 여기는 2I만큼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가운데 여기 P지점 D만큼씩 떨어져 있거든요. 이 P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야? 이렇게 하면 자, A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A보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P점은 A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D분의 KI만큼 만들어요. B도요. 자, 위로 올라가는데 B의 입장에서 얘는 왼쪽이니까 이렇게 오셔야죠. 나오는 방향입니다. 나오는 방향으로 D분의 EKI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죠. 그랬을 때 서로 반대 방향일 때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뺀 만큼이 합성. 그래서 합성된 자기장의 방향은요. 얘가 더 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D분의 KI만큼의 실제 자기장의 세기가 작용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 되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거기 있었어.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193번 문제부터요 200번 문제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있는지 확인하자. 없어? 괜찮아? 넘길게. 자,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문. 여기도 없어요. 괜찮아요. 넘겨. 자, 102, 103, 510, 213번. 맞아요? 네. 또요. 괜찮아. 213번 보시면요. 213번은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그린 솔레로이드 얘죠. 자, 얘를 그려놓고요. 자, 솔레로이드에서 뭐 물어봤는지 볼게. 여기에서요. 위에서부터 제일 위쪽을 A라고 하자. 그거보다 조금 아래를 B라고 하자. 그 다음에 왼쪽 여기가 C, 여기 가운데를 T, 그리고 바깥쪽을 E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래놓고 전류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방향은 우리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안쪽 자기장은 이 방향. 그럼 그 안쪽과 나란한 C하고 D하고 E가 자기장 방향이 똑같아요. 나침판 놓으면 이쪽이 N극, 이쪽이 N극, 이쪽이 N극 똑같단 말이야. 그 다음에 B하고 A의 자기장 방향은 거꾸로 이 방향이 자기장이겠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봐 그랬는데 기억. A와 B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니? 라고 하는데 세기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코일로부터 가까이 있을수록 세기는 셉니다. 코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세기는 약해지겠죠.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는 세기는 좀 다를 거야.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D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동쪽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 동서남북 표시가 있네. 그래서 D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 방향, 동쪽 방향 맞네요.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C와 E의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거. 경미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의 내용을 했어요. 이거 말고 개별적인 또 다른 질문 있나? 경미는 괜찮아? 할만해?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오늘 문제 이거 잠깐만 여러분들 푸시면 요 꼬맹이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네.
3번은 지구 자기장이 있다고 치고 문제 푸는 거야.
지점이에요. 요즘에 엄청 감기 독해. 알았어? 질문할 거 없는 거지? 틀린 거 다시 보고요. 얘하고 똑같은 문제가 알지? 스피커는요, 전류가 한 번은 플러스 방향으로 한 번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가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이 이렇게 관계되어 있을 때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여기가 N이고 S극이냐, 거꾸로 이 방향으로 보면 거꾸로 여기가 S 여기가 N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자석과 한 번은 밀고 한 번은 당기고, 그래서 이 스피커 판이 딩딩딩딩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만드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조류전류가 흘러요. 맞는 얘기야. 그치?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맞는 거야. 자, 코일과 자석은 항상 당기는 능력이고 당기가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교류 전류가 안 흐르면 소리 못 만들어. 여기가. 그 다음에 자, 이 주변에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지 가볼까? 그럼 지구 자기장은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지구 자기장 이제 전류의 자기장이 이렇게 얘네들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지구 자기장이 이 방향이니까 얘하고 얘는 정반대로 죽어든단 말이야. 이제 이해돼? 거리는 다 똑같아서요. 전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지구 자기장과 얘는 같은 방향이라 더 세져요. 얘는 반대 방향이라서 엄청 죽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애가 얘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요.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근데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는데 이게 같네. 같은 극일 때는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야.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이 달리잖아요. 떨어져 있는 거리에 그래서 비례하는 전류가 흐르는 거고 전류가 똑같은 세기가 흐른다고 해서 전류비가 1대1이죠.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것도 1대1 떨어져 있는 여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야. 이거보다 이쪽으로 가면 얘 방향에 의해서 자기장이 더 세게 만들어진다. 이쪽으로 가면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해되겠어? 네. 자, 그래서 5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A와 C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니? 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 A하고 C는요 똑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그래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 자기장의 세기는 같겠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B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에 들어오는 방향이니? 라고 했는데 그러면 0인 것보다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자, 얘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기장 어느 방향이 들어가다가 저쪽 손이거든? 오른손이거든? 맞아. 자, 여기가 A야. 됐어? 이거 네 손을 여기 써야 돼. 쭉 펴.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해돼?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이 여기서 이제 세기가 0일이야. 예를 들어 하나만 잡아. 원형 도선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그러면 얘가 만든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 원형 도선에서는 어느 손가락이 전류지? 내 손가락. 그래서 얘가 이렇게 누르면 안에서 나오는 방향이지. 그럼 자기장의 세기를 0을 만들려면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돼? 위로 흘러야 돼? 아래로 흘러야 돼? 자, 위로 흐르면 얘보다 바깥쪽이 여기지. 그 다음에 얘보다 이쪽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아래로 흐르면 이쪽에 있을 때가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자기장을 너무 만들 수 있지. 거꾸로는 얘하고 얘가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방향 정확하게 해야 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거 거리는 가깝고요. 이거 거리는 엄청 멀어요 라고 준 거잖아요. 여기서. 네. 그러면요. 자기장은 누가 더 쓸까요? 됐어.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작다가 맞는 표현이지. 이 똘똘아. 정신 안 차려. 그 다음에 이거 가에서 전류의 방향은 자 N극이요. 원래는 지구 북쪽 여길 가리켰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길 가리킨대요. 그래서 그러려면 일로 올려야 돼. 일로 올려야 돼. 나와야 되니까. 이게 전류야. 얘가. 그리고 이게 자기장이야. 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여기의 방향은 A 방향이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면 자침의 회전각도 증가할 거야. 당연한 얘기죠. 맞아? 그 다음에 그림은요. 물체가 있는데 여기다 솔레로이드 감아요. 근데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K2-N 아니라서요. 그래서 네, A도 B도 K2- 똑같고요. 자, 전류의 세기 II 똑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N은 같은 길이당 감으해주죠. 네, 여기는 L에 10번 감았어. 여기는 2L에 10번 감았어. 네, 그럼 같은 길이 L을 자르면 되죠. 얘는 L에 10번 감은 거고 얘는 L에 몇 번 감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두 개 세죠. 그렇게 가는 거야, 바보. 그래서 솔레로이드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A에서와 B에서가 둘 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똑같으니까 내부 자기장 방향이 똑같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솔레로이드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세다. 이것도 맞는 거죠, 이제. 그죠? A와 B는 서로 밀어내는 그랬는데 꼬맹아, 여기가 나오는 방향이니까 여기가 N, S, 여기가 N, S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방향이죠. 네,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된 거죠. 네, 이렇게. 괜찮아. 집에 가서 이거 TV 꼭 다시 봐야 돼. 또 3주 동안 수업 안 하는데 머리도 멍하고 오면 안 돼. 잊어버리지 말고 와. 자, 그랬어요. 시간이니까 이렇게 안 되네. 자, 그러면 오늘은 자료 교체하자. 자, 보시면요.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 104페이지입니다. 자, 104페이지에 자석체에 해당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전기 파트에서 가장 안 어려운 부분. 자, 그래도 요거는 들어두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듣기만 하면 돼. 자, 우리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자성이라고 하는 건 자석이 가진 성질이야. 자석은 반드시 한 덩어리 안에 서로 반대되는 N극과 S극을 갖고 얘를 잘라도 다시 한 덩어리 안에 N극과 S극이 다시 생겨야 돼. 절대 분리할 수 없어. 언제까지?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의 원자 안에 NS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자성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 사실은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가 아니고요. 그 원자 속의 중심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는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서 붙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마치 지구처럼 대단히 빠른 속도로 원자핵을 중심으로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는 운동을 마치 지구처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의 운동이 주변의 자기장을 만들어. 그쵸? 이때 전자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전자 하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얘 주변에는요. 반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그래서 모든 전자들은 자기의 운동 때문에 스스로 자기 주변에 NS라는 자기장을 만들면서 돌아다닌다. 자, 그렇다면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자 속에는 11개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자 속에 11개의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자기만의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어떤 애는 이쪽이 N극이고요. 어떤 애는 이쪽이 N극, 이쪽이 N극, 이쪽이 N극, 각각의 N극 방향을 다 갖고 돌아다녀. 그랬을 때 만약 마치 힘을 합성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11개의 전자의 N극 방향을 합성을 했을 때 그 원자에
자기장 방향이 뚜렷하게 합성한 결과 여기가 N극, S극 이렇게 뚜렷하게 NS극을 갖는 원자도 있고요. 합성한 결과 합력이 0인 것처럼 자기장도 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 속에는 전자가 반드시 들어있고 그 전자가 움직이면서 자기만의 NS를 갖고 그 전자들이 갖는 NS를 다 합성했을 때 원자는 두 종류로 나눠 뚜렷하게 하나의 원자 속에 NS극이 생기는 이 아이를 우리가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가 있고요. 합성하니까 0이 돼서 원자 자성이 없는 원자도 있어. 두 종류야. 근데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들이 보편적인데 원자 자성이 있는 얘네들로 되어 있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치자. 근데 그 물질 속에는 원자가 있고요. 모든 원자들이 원자 자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의 자화된 방향이 다 똑같아. 여길 이렇게 향하고 있어. 다 같은 방향이야. 우연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가 N극, S, N, S, N, S, N, S 이렇게 된 게 바로 영구자석인데요. 서로 옆에 있는 반대극끼리는 상쇄해서 자기력을 없애버려요. 상쇄해서. 근데 상쇄가 안 되는 양쪽 끝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뚜렷하게 하나가 N, S 이렇게 극이 드러나는 게 바로 영구자석이다. 근데 얘를 반으로 자르면 아까 상쇄됐던 부분이 상쇄가 안 되면서 다시 극이 드러나고 또 자르면 또 드러나서 이렇게 자석은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절대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는 형태가 되죠. 이런 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10,000가지 중에 1가지 정도 되는 자철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자 자성이 있는 애들 중에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들의 대다수는 어떠냐면 각각의 원자들의 자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향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N극, S극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은 일반적으로 자석이 아닌 거죠. 되겠어? 근데 이러한 원자 자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 주변에 한쪽에는 N극, 한쪽에는 S극이라고 하는 영구자석을 주변에 놔. 그러면 그 영구자석에 영향을 이물질이 받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영구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요.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이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내부 자석이 받습니다. 물질이. 그래서 얘 자기장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얘네들이 자화된 방향이 다 틀어져. 그래서 다 돌아가서 이렇게 자기장이 정확하게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원자 자성이 있는 모든 아이들은 외부에다가 영구 자석을 갖다 대면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 생기는 거냐면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S가 되잖아요. 결국. 그러니 무조건 내부 자기장과 외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이 물질과 자석 사이에는 언제나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언제나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그러니까 철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면 그 인력 때문에 철이 자석에 쿵 하고 붙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물체와 자석이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뜻이야. 되겠어? 이렇게 돼. 자, 그랬다가 내가 이 외부에 있는 영구 자석을 치우면 이 물질이 어떻게 될까? 이 얘기야. 그죠? 이걸 치웠을 때 그러면 이 물질은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이 물질이 두 종류로 나뉜다. 자석을 치우자마자 원래대로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요.
자석을 치워도 자화된 상태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는 애도 있어요. 됐어? 자석을 치워도 자석 때문에 자화된 이 빨간색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 아이를 강자성체라고 불러. 대표적인 게 철이야. 그래서 철은요, 못으로 막 긁었다가 못을 치우고 나도 자석을 치워도 못이 대단히 오랫동안 자성을 띱니다. 그래서 자석이 없어도 이 철에 못에 클립이 이렇게 붙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자석의 영향을 받으면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자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약해지는 거고. 알겠어? 이렇게 되는 애들을 강자성체라고 해. 그런가 하면 자석을 치우자마자 제자리로 돌아가. 그래서 빠른 속도로 자성을 잃어버려. 이런 애들도 있죠. 이거의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인데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자성체야 이렇게 얘기해. 상자성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자성이 있는 물질은 두 종류로 나눠요. 자석을 갖다 댔다 치웠을 때 자성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강자성체인 물질과 자성을 잃어버리는 상자성체인 물질로 나눌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거의 대표적인 물질이 철과 알루미늄이 있다. 요거 하나씩은 기억하자. 근데 골 때리는 애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원자자성이 없는 애가 있잖아요. 합했을 때 합력이 0이라서요. 원자자성이 없는 애가 있어.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이요. 원자자성이 없는 원자들로만 되어 있어. 원자자성이 없어. 어디가 N극이고 S극이고 그런 게 없어. 근데 얘한테 만약에 영구자석을 아까처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아까처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이 얘기예요.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신기하게 받습니다. 근데 이 새끼는 골 때립니다. 어떻게 받냐면 외부 자기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원자자성이 없는 애 주변에 외부 자기장이 생기면 얘는 반드시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내부 자기장을 만들어요. 아까는 같은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외부에 맞아요. N극 옆에 N극이 생기고 S극 옆에 S극이 생겨서 무조건 자석과 물질 사이에 반드시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뜻이다. 됐어? 자석과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자, 그래서 자석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화돼. 그래서 얘 이름이 반자성체입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물입니다. 물입니다. 자, 그랬다가 내가 여기에 있는 영구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 바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원자자성을 잃어버려요. 되겠어? 자석을 치워도 원자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강자성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인지 아닌지는 자석을 그중에 갖다 댔다 치웠을 때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는 거 유일합니다.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자석을 치우자마자 자성을 잃어버려. 되겠어? 이 얘기고요. 그 중에서 강자성은 자성을 띌 때 그 힘이 엄청나게 센 힘이 작용해서 눈에 잘 보여. 그 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질을 막 잡아당기니까. 근데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그 힘이 대단히 약해. 그래서 그 힘이 생겼는지가 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 됐어? 자, 그래서 보시면 수도꼭지에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려. 되겠어?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수도꼭지 옆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갖다 대면 물은 어떠냐면 무조건 대전체 쪽으로 끌려간다. 왜? 물방울 자체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라는 약간 극을 띠고 있는 멋진 말, 물이 극성을 띠고 있어서 그래.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대전체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N극, S극 자석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자석 갖다 대면 물은 반자성체라서요. 물은 거꾸로 무조건 밀립니다. 알겠어? 이렇다고요. 이렇다고요. 물이 되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몸에 우리는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도 그렇겠죠. 자, 그런 개구리를요. 이렇게 엄청나게 센 자석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 개구리의 몸이 대부분 물이니까 뭘까요? 밀어내는 청력 때문에 개구리가 이렇게 허공에 뜹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반자성이라서 청력이 생기더라도 그 힘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띄우려면 개구리의 무게보다 밀어내는 자기력의 힘이 훨씬 세야 뜰단 말이야. 근데 워낙에 힘이 약해서 평상시에는 잘 안 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반자성체가 엄청 신기해가지고 그거를 평생 연구한 물리학자 이름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이스너야.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을 걸쳐 했던 실험을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이 반자성을 띠는 물질의 대다수가 누구냐면 이 사람은 반자성에 대한 연구만 평생 한 거거든요. 반자성을 띠는 물체의 대다수가 절연체입니다. 부도체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렇죠. 되겠어? 대부분이 부도체야. 자, 부도체인데 얘네들은요, 평상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상온에서는요, 그래서 저항값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른단 말이야. 저항이 너무 커서. 근데 이 반자성을 띠는 얘네들은요, 신기하게 온도를 낮추다 보면 어떤 순간에, 물질마다 그 온도는 다 다르지만 어떤 순간에 갑자기 저항이 훅 떨어져 0됩니다. 저항이 도체가 0이니? 도체의 저항이 0이야? 아니죠. 도체도 저항이 있습니다. 1호, 2호 있어요. 근데 얘는 아예 0입니다. 저항이 0이면 전류가 엄청 잘 흐른다는 얘기죠. 그런 물질들을 우리 뭐라 그런다? 도체보다도 더 전류가 잘 흘러.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얘를 초전도체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초전도체는 저항값이 0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도체보다도 전류가 더 잘 흐르는 물체가 초전도체인데, 이 초전도체는 원래는 절연체인데 온도를 낮추다 보면 특정한 온도보다 온도가 더 낮아지는 순간 저항이 0인 초전도체로 바뀝니다. 이때 저항이 0이 되는 순간에 온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라지티라고 쓰고 임계온도라고 해. 그래서 임계온도보다 온도가 더 낮아지는 순간 저항값이 0이 되는 초전도성을 띈단 말이야. 그걸 알아낸 거야. 몇 켈빈?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200. 됐어. 네. 그래서 마이너스 200 정도 되는 200도씨 이 정도 되는 온도에서, 그래서 네, 물질들이 초전도성을 띈단 말이야. 물질마다 살짝은 다 다르도 이 근처야.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그러면 이 개구리를 뜨게 하려면, 그래서 네, 여기에 있는 절연체가, 그래서 반도체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원래는 반도체가 아니고 부도체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부도체는요, 부도체가 아니고 뭐죠? 반자성체요. 반자성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래쪽으로 무게가 작용하고 위쪽으로 청력이 작용해도 이 힘이 너무 작아서 못 들어. 뜨진 않아. 그래서 이걸 뜨게 하고 싶어서 이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이걸 통째로 엄청나게 추운 곳으로 가면 초전도성을 띠면서 그때 전자들이 미친 듯이 엄청 빠르게 움직여. 대신에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통째로 영하 200도로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순간 반자성력이 엄청 커져서 갑자기 얘가 빵 하고 뜨는 걸 봤단 말이야.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낮아져 초전도성을 띠는 온도까지 낮아지면 반자성력이 엄청 커져서 물체가 뜰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걸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 되겠어? 그래서 개구리를 냉동시켜서 자석 위에 띄운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온도로. 그래서 개구리가 뻥 떠 있는 걸 유튜브에 보면 영상이 나옵니다. 되겠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수능이나 우리 일반적인 문제에서 뭐 나와? 자, 일반적인 문제는요. 이거 나와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요. 여기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 물질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전류를 흐르게 할 거야. 그러면 한쪽은 N, 한쪽은 S 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자,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수레에 두 물질을 태우는 거야. 하나는 A, 하나는 B.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얘가 전류가 흘러서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 이렇게 됐다? 근데 얘는 그 순간 끌려와. 얘는 그 순간 밀려. 그렇다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은 됐어? 뭘까? 이 얘기입니다. 됐어? 자, 얘가 자기장을 띄니까 갑자기 밀렸어. 밀리는 애는 딱 하나밖에 없지. 누구냐? 반자성. 그쵸. 그래서 B는 100% 반자성. 그래서 네. 그래 놓고 얘 끌려오는데 그 끌려오는 애는 둘 중에 하나죠.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죠. 자, 그래 놓고 여기에 있는 전류가 흐르는 자석의 역할을 하는 애를 치웠어. 됐어? 치우고 나서 얘하고 얘를 근처에 가져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A를 실로 묶어놓고요. 그 근처에 B를 이렇게 갖다 댔더니 이 새끼가 여전히 밀려. 됐어? 네. 그럼 얘 누굴까요? 강자성이죠. 왜? 자석을 치워도 여전히 자성을 띠고 있으니까.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A와 B가 뭘까? 이거 찾는 게 수능 계열입니다. 알겠어? 문제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몇 개만 볼게요. 넘어오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들인데 그 중에서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것 중에서 조금 가볍게 풀만한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볼게. 꼬맹아. 자, 눈에 보이는 거 해볼게요. 자, 109페이지에 220번. 그 다음에 221번, 222번. 이렇게 하죠. 자, 세 문제 보세요. 세 문제만 하고 잠깐 끊어줄 테니까 빠른 속도로 하죠.
여기를 봤는데 자석을 치웠는데도 자석을 가지고 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는 자석이어야 되겠지. 자석의 성질이 남아있겠지. 누구가? 강자 성질. 그래서 얘가 강자 성질이야. 그 다음에 얘는 반자 성질. 얘는 강자 성질. 이런 거야. 강자 성질. 자, 여기 N극에 당겨주려면 여기 무슨 거? 여기. 네. 얘는 S극한테 밀리려면 여기 무슨 거? S 여기 무슨 거? N극. 이 방향이 똑같아야 된대요. 근데 이런 걸 좀 쓰고 풀어. 그치? 꼼꼼하게 하면 되잖아. 듬성듬성하지 말고. 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잡아댔다는 얘기는 택도 없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쵸? 어렵지 않아. 해봐 또. 자, 자석을 갖다 댔더니 얘가 잡아가 됐겠지? 근데 자석을 치우고 다른 물질을 넣었는데 얘 때문에 얘가 끌려오지? 그러면 얘 누구란 얘기야? 뭐줘요? 강. 그 다음 뭔데? 성만 있어? 이름도 있잖아. 맞아. 근데 꼬맹아 여기가 N극인데 여기 무슨 극이야? 맞아. 여기 N극이 있지. 되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 있던 아이를 이렇게 갖다 댔더니 얘가 이렇게 끌려오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인력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강자성질 또는 상자성질이지. 이런 얘기야. 그럼 B는 뭐라고 한다고? 상자성질. 그치? 그러면 뭐겠어? 왜 틀리겠어? 자, A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 전미식이 같은 방향이라고 저렇게 대문짝만 이렇게 써놨는데, 그치? 그래서 틀린 거야. 또. 가에서 실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 네. 자, 얘하고 얘는 서로 당기는 힘이지? 네.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자석이 10N이라고 칠게. 그러면은 10N이라는 무게도 있지만 밑에 있는 자석이 얘를 잡아당기는 자기력도 있어. 근데 이 상태로 정제되어 있으면 실이 몇 N의 힘을 당겨야 돼? 얼마? 얘 무게가 10, 자기력이 2. 그래서 가에서 실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석의 무게보다 크다. 맞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이런 거 하나도 안 써놓고 그냥 대충 푸는 거 봐. 이 썩으려니 쳐 맞으려고. 쓰셔야 돼요. 꼼꼼하게. 되겠어? 네. 어려워서가 아니고 너무 귀찮아서잖아. 쳐 맞을래? 뭔지 알죠? 알겠죠? 네. 얘하고 풀어보십시오. 철반에 누구랬다고 올라갔던 거는 맞아요. 움직였던 무게가 이미 작용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 반응한 거죠.